자, 일단 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의 문장이 딱 4문장이에요. 근데 다른 영재교육원보다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안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건 글을 다 쓴 다음에 느낀다는 거죠. 근데 남이 잘하더라도 정말 그 잘하는 것 중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 미래 계획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의 꿈의 기반을 통해서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목표에 대한 부분들 앞에 안녕하세요, 영재원TV의 전준웅 원장입니다. 자, 부모님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갖다 보내려고 하니까 왠지 좀 짜증도 좀 나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여기서 기운을 잃으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발빠르게 우리 뛰시면서 자, 준비를 함께 우리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의 문장이 딱 4문장이에요. 근데 다른 영재교육원보다 좀 어려운 이야기는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에 적어야 될 부분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지키시는 영재교육원이 연세대 영재교육원입니다. 근데 제발 부탁이니까 지키지 마세요. 자, 지키지 않으시면 연세대 영재교육원의 합격에 걸으면 한 스텝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 4가지 질문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두드려 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인 사실의 나열들을 해줘야 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구체적이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의 단어는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글을 쓰면 왜 구체적이지 않냐고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안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건 글을 다 쓴 다음에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고 있는 순간부터 사실적이고 허구적인 거 없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적어서 그 부분을 표현해 주시려고 한다면 사실 제일 쉬운 게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실력과 경력에 대한 부분의 어필을 꼭 해달라는 것. 내가 실력이 이렇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이렇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왜 자랑을 못하세요? 자식의 경력과 자식의 실력을 꼭 자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글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처럼 700자, 300자, 1200자 제한을 갖다 두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칸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1000자를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글씨를 갖다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남이 보고 있잖아요. 저가 아닌 적는 사람 말고 그걸 평가해야 되는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글씨를 꼼꼼하게 잘 써주셔야죠. 만약에 글씨를 갖다 못 쓰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글씨를 잘 쓰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그 글씨를 만약에 못 쓴다고 하면 진짜 나는 못 쓰겠어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고딕으로 쓰라고 해서 직각으로 설마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진짜 글씨를 처음부터 다시 연습해야 돼요. 글씨를 갖다 못 쓰면 수행평가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글씨는 고딕으로 꼼꼼하게 써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수상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 수상실적이 없으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지원 못하나요? 아니요, 지원할 수 있죠. 근데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뭐뭐면 뭐뭐라고. 근데 있으면 당연히 써줘야죠. 안 쓰면 네 손해볼 거려? 써주세요, 꼭. 자, 근데 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질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1번의 지원 동기 부분은 간단해요.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처음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하고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동시에 서류를 갖다 접수하는 친구들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먼저 쓰시고 그 부분에서 1번 문항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그대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잘못되어진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갖다 적으실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5학년 영재원에도 떨어졌을 때 선생님은 제게 괜찮다며.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떨어졌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는 경우는 안 돼요. 떨어졌으면 내년에 꼭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되는데 아니 왜 떨어졌다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갖다 쉬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머님들도 거기 있는 부분에서 채찍질은 하지 마시되 야 내년에 우리 한번 더 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내용을 지원 동기, 만약에 작년에 내가 했다 떨어졌는데 나는 올해 또 한번 도전해보겠어 라는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다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에서 앞에 중략 빼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물리이다. 그리고 물리는 어디까지 무슨 공부들을 갖다 하고 있는지 꼭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 학생이 왜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게 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연대영재교육원은 우리가 한마디로 뽐내기 자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 올림피아드 금상이고 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물리 올림피아드 금상이 없는데 그래도 안 해볼 거예요? 해봐야죠. 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저런 친구들도 있지만 금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러내놓고 자랑거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 영재교육원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화생 같은 경우에도 성대경시에서 좋은 성적, 그 다음에 고등물리 1을 하고 화학 1을 하고 고등 수상을 갖다 하고 완전 노골적이에요. 그죠? 그 노골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초등학교 6학년들 또는 중학교 1학년들 중에 과학부 장관상을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딱 한 명만을 갖다가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상인데 그 상은 초등학교 때 수학과 과학에서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제일 잘한 친구한테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상에 대한 어필도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점하고 약점에 대한 부분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것이 그렇죠. 남한테서 우리가 보다 잘하는 거, 남이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건 장점이에요. 근데 남이 잘하더라도 정말 그 잘하는 것 중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강점을 적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점,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갖다 해나가는지 할 텐데 서울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보고 온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스킵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 보고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을 보고 오는 친구들이 나온다면 보셔야죠. 자, 일단 강점에 대한 부분에서 도전 정신하고 저해 관리가 강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수학, 영어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애썼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있는데 아쉽게도 영재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달리 학급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가 많지 않고 쉬는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는 이 빠르게 친해지는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적을 때 보완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빠르게 친해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럼 나는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 걸기를 갖다가 한다 라고 하는 보완점이 나와야지 이 구구절절하게 변명하듯이 이런 얘기를 갖다 적는 것은 안 돼요. 안 돼요. 구구절절한 변명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 물지에서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자, 걱정이 너무 많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굴이 왜 커져? 네. 화면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살짝 깨소금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부탁해요. 약점이라고요? 저 얼굴 작게 잡아주세요. 네. 가능하시죠? 보완이 가능한가요? 네. 보완이, 얼굴 느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지만 100% 옳다고 확실하기 전에는 자신감과 발표력이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발표력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먼저 자신감 있게 발표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간결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여기서 나의 보완점을 바로 이렇게 밀어서 제시를 갖다 해주는 것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강점과 약점을 우리가 적는 난의 핵심이다. 자,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고 암기력이 좋고 잘하려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다 들어갔죠.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들어갔어요. 자, 이런 경우 되느냐? 되죠. 그리고 강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적을 때 이렇게 A and B and C라고 이렇게 적는 것은 우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적을 때 끊어서 A 적고 B 적고 C 따로 적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점의 양이 약점의 양보다 절대적으로 많아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과학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흥미를 느끼고 있는 수학, 과학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기술해라. 근데 서울대학교 2번과 3번에 있는 문제 문항을 적었던 내용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갖다 하면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의 탐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수학적이든 과학적인 면에서도 나를 크게 성장을 갖다 시켜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과학에 대한 부분의 측정을 갖다가 하면서 MBL 장비를 갖다가 이용해서 정확한 우리가 시간별 분석을 갖다가 해보고 싶다. 자, 그리고 이 사용해보고 싶은 MBL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어떤 추리에 내가 부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실제 사용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보고 싶은 것, 그게 결국은 MBL 장비를 갖다가 쓰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의 욕구를 충분하게 표현을 갖다가 하라라는 문장이 바로 3번 문장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없었던 행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배운다면 행렬에 대한 부분들이 해밀턴 정리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이용되어져서 우리가 정리의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제안했는지 내가 그 부분에서 고민거리였던 내용들을 적어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수학적인 부분의 풀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막혔던 것에 대한 정리를 갖다 해나간 케이스도 충분히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우리 4번 문항인데요. 실제 하고 싶은 일이나 해결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내 미래 계획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의 꿈의 기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미래에는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어. 예를 들면 내가 30년 후에 내가 40년 후에 나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하게 이 내용을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합격해서 우리나라 최고 교육기관에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연구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인공혈액이나 인조혈관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이 시간과 몸과 모두 투자해서 연구를 갖다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쉬우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어떤 미래를 갖다 그려갈지에 대한 부분을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나, 40년 후에 나를 갖다가 생각하면 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미래 계획에서 우리가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수학 심화 과정에 합격을 한 뒤에 수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이 수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수학의 즐거움을 내 다음 세대에게도 꼭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수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면 나는 수학의 즐거움을 갖다 알려줄 수 있는 교수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교육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조금 하나 더 추가해서 넣어주면 아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에서의 우리가 미래 계획인데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허를 갖다 받고 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생활의 편리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적어준 건데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공부를 갖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목표에 대한 부분들 앞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단지 참고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본다 라고 하는 취지로
잠깐 동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내용만 보지 마시고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내용들도 함께 보시면서 이 서로 간에 좀 영향을 좀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소개서 완성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훌륭하게 써지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끄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번, 그 다음에 아직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자 버튼 한번 해서 나중에 영재고나 과고까지 또는 전국 단위 자사고까지 우리 가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